안녕동에서 소다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동선이라고 합니다. 아트파크를 설계한 디자인 스튜디오 SUP를 운영하고 있는 권순엽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 제부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 매력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거긴 굉장히 흐르는 트래픽이 많은 곳이어서 그것을 담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약간 건축적으로 공간이 구축이 됐었고, 또한 이제 자연을 같이 접점 포인트라고 하는 그것들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향해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야 됐었고요. 제부도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고요. 제부도 문화예술선 프로젝트로 이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아트파크도 당연히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하나였고요. 건물 자체로도 그러니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고 이제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불려요. 또 아이코닉 어워드라고 혁신 건축상 이러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또 상을 받았고,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 시설적으로의 보완은 사실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점은 보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작가랑 함께 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간을 갖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행정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제부도 혹은 제부도 아트파크 역시 둘 다 그 섬이에요. 둘 다. 그 섬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거리, 왠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섬이 됐으면 좋겠고, 아트파크가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창작센터에서 2014년, 5년 정도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했던 시각예술 작가고요. 현재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도 아트파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는 바다를 끼고 있는 미술관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트파크 공간은 작지만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미술관이다. 생태 미술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 8년도 운영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휴식과 여유가 있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다 자체가 미술이 되게, 그 갯벌 자체가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화 콘텐츠가 생기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관광지, 휴양지에서 생겼을 때 관람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가장 현대적인 미술을 다루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사이즈는 컨테이너 대여섯 개로 이루어진 조그만 미술관처럼 보이지만 바닷가에 그런 거점을 만들고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적 미술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에 여러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거점들 중에서 제부도 아트파크는 정말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부도 문화예술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부도 아트파크를 운영했던 문화예술단체 앙상블원 대표 김미애입니다.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문화 향유와 문화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아트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작지만 여러 실험을 해보는 것이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트파크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아트파크의 내부에 더해서 외부의 공간이 보다 더 아트파크스러운 공간으로 조금 더 보완되면 훨씬 풍성한 문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어나가려면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활동가들, 기획자, 예술가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부도 아트파크는 제부도 사람들에게 소통의 창구이자 메신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부도의 매력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부도 재생의 포인트가 여백이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의 그 빡빡한 일상, 넘치는 정보 안에서 제부도가 갖는 그런 이미지가 현대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반영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5월부터 제부도를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아트파크는 제부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고 꾸준한 무심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부도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부도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라던가 바라는 바를 갖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편했던 제부도 주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작고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실천적인 예술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좀 더 발전시키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것들로 인해서 저의 작업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제부도 주민들에게도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동력이 생기면 제부도는 알아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않는 제부도 사람들에게 예술인들이라는 어떤 집단이 거기에 살지는 않더라도 어쩌면 제부도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총괄 기획을 맡았었고 그 제부도 아트파크 담당자였습니다. 제부도 혹은 아트파크가 조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한 번은 이제 크게 이제 도약을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에코뮤지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또 새로운 형태거든요. 아트파크는 아트스페이스죠. 아트스페이스 형태라는 건 또 조금 달라요. 우리만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공간적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하나의 중심점이 되고 제부도 전역을 좀 커버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주제는 있죠. 이제 섬이라고 하는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바다라고 하는 연안 문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 기능을 컨테이너 건물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화입니다. 지역화. 그러려면 첫 번째 중심을 주민에게 좀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또 전략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화성시의 어떤 문화적 역량들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제부도 아트파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예술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순한 예술 공간, 문화 공간이 아니라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는 음집체로서의 공간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파크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도슨트 이연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제부도를 생각하면서 가족 공원이 좀 조성이 돼서 제부도에 오래 머물러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여기 여러 가지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트파크에 대한 컨텐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성도 없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는 부각되는 그런 예술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슨트로 제가 활동하면서는 많은 예술을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예술을 좀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나뿐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부도 명소화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석만입니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서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제부도에서 제일 아마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제일 급하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아트파크가 생겨서 문화는 조금 커버가 됐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생소로웠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야 이게 뭐냐 할 정도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고 또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트파크 사진들이 많이 다니는 걸 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욕장 주변에 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바닷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문화시설이 조금 생김으로 해서 많이 정체되고 들렸다 가는 1순위 정도는 아니더라도 차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부도는 오감 만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 들어갈 때 제재가 없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마음대로 채취할 수가 있고 만질 수 있고 모든 걸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이제 제부도인데 아트파크도 역시 바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 특히 그 서해 뭐 낙조 사진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이제 펜션과 카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제부도를 지켜나가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지로서의 그 천혜의 자원도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문화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트파크 건설이 들어온 게 굉장히 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양을 좀 얻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얻는 거고요. 주민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 공간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했던 그런 찰칵 제부도라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소개하는 제부도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 뭐 마을 주민들끼리 장기자랑하는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화 행사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부도에서는 아트파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벤치나 그늘,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공원처럼 곳곳에 배치가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